이번 주는 빅스텝이라는 가장 강력한 악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쿵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 걱정거리를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아마존 실적이 안 좋으면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기술주들 대거적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4%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됐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성장주의 몰락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 기술주 쪽에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성장주들, 과연 여기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가,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5월 달에는 공모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이제 유일한 공모주, 상장 종목인데, 이게 이제 따상을 했습니다. 4x4죠. 따상을 하고 나서, 이제 5월에 있을 공모주들도 관심을 좀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5월에도 과연 따상 기업들이 나올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알아볼 건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좋지 않죠. 상장 이후에 들어가는 거 좋지 않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의 첫 거래부터 일단은 약간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5월 3일, 4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4일하고 5일쯤 되겠지만, 일단은 보통 이제 3, 4일, 이번 주 중반까지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올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큰 변수 요인은 해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재료는 두 가지가 있겠죠. 미국의 긴축,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 리스크. 자, 요 두 가지인데, 일단 뭐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주의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성장주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30에서 2750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2700 가까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위아래로 약 한 50포인트 정도씩 잡아놓고 시장의 변화를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만 한다라면 이번 주 잘 넘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FOMC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뭐 이것은 뭐 우리가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양적 긴축을 진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금리 올리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점도표가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겠죠. 지금 금리 인상은 그냥 가는 거고, 0.5%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달 $950에 달하는 양적 긴축을 이번에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시장에 강한 압력이 들어갈 수가 있다. 유동성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축소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장에 풀린 돈들을, 유동성을 확 줄여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에 돌아가는 돈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맥경화 같은 그런 느낌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뭔가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발목을 세게 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계속적으로 0.75%포인트의 6월달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6월달에 0.75는 조금 아닐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심
권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주 주말에 많이 떨어진 것과 그 다음에 이번 주 있을 FOMC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빅스텝이 일단은 예상될 것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상승할 만한 동력이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게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네, 중국의 도시 봉쇄. 자,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지금 봉쇄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중국이 물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풀겠다, 뭐 양적 완화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봉쇄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하루에 2만 명을 웃돌던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베이징 쪽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봉쇄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5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다시 봉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중국의 도시 봉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안 좋은 게 뭐냐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공장 가동을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뭐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국 지역의 공장이 멈추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생산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소비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발목을 잡게 된다라면 시장 경제가 또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옥죄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근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실외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은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저렇게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이른 조치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반대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실외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 없는 분들은 벗고 다니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시장을 따라가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FOMC, 빅스텝, 그 다음에 중국의 도시봉쇄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굉장히 좀 힘들게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번 주에 실적, 역시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영업 전망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조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망치가 57조에서 55조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4주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포지션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약간은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이 팬데믹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을 입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인터넷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치고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경우들은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이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 조금 이따 이야기드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어떤 주가 하락 포지션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게임주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기대치를 많이 모았었던 종목들이었는데 많이 올라간 이후에 추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뭐 또 금융 섹터들에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고요. 또 엔데믹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주들 역시 뭐 철강, 건설부터 시작해서 시멘트, 페인트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되겠죠. 뭐 저출산 같은 경우도 주목을 좀 받을 이유가 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시장 경제를 끌어올리는, 즉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의 어떤 포지션은 조금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냥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은, 그런 우려감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외국인들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대량으로 들어와 줘야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고 대형주가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다가 다시 이제 순매수로 바뀌는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또 하루 만에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지난 주말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닌데 역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매도가 또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계속 얘기해드린 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이런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고 시장을 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면 조금은 느슨하게 보는 것이 좋다.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을 좀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성장주에 몰락 시그널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이 25조 원이나 증발했다. 이거는 25조 원 증발이 아니라 원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고평가됐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좋긴 좋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가는 게 과연 정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올해 지금 이제 5월 넘어갔으니까 4개월 지났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25조 원이나 넘게 증발을 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 규제 뭐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이것이 이제 성장주에게 쥐약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초 이후에 9.4% 하락한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37만원대에서 지금 4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28만 6천원, 24%나 하락했고요. 카카오도 11만 2천원에서 8만 9천원대로 20%나 하락했다. 더 하락할 것 같죠. 일단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뭐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술적 반등이 추세를 돌리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년하고 21년 이 2년 동안에 코로나 환경에서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높은 성장성을 누렸다. 그렇지만 지금 엔데믹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진입에 따른 시장 둔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목표 주가를 4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물론 지금 가격보다 높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장은 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일단은 그 성장의 둔화 속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성장이 플러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만약에 이게 부진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안 좋은데요 그러면 주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까지도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경기 불확실성이 더 많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에 안 좋았으니까 다음번에도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의 영업이익, 그 올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1조 250억에서 8,600억으로 무려 16%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들이 계속해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그런 성장주, 기술주,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다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주도주, 시총 상위, 대장주의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새롭게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사람들이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종목들에 대한 그런 장기적 어떤 성장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인정 구간, 이 인정 구간이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겠는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줄 새로운 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손바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들은요, 조금 이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유리한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그래서 공모주만한 게 없다더라. 네. 또 한심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공모주만한 게 없다더라. 5월에도 따상 기업이 나올까. 자, 이런 기사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공모주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소개? 네, 뭐 광고, 홍보, 뭐 이런 거 어쨌든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올해 이제 가장 첫 단추를 꿰인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었죠. 이놈이 이제 대박이었죠. 그래서 청약 광풍이 일어나고 나서 근데 딱 보시면은요, 이 공모주들 같은 경우는 공모주를 받으면 좋아요. 이제 청약에 참여를 해가지고 청약을 받아서 공모주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높은 경쟁률 때문에 매수를 못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공모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빵 튀어 올라가면 그때서야 들어가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물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 그 상장한 기업들 보시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유일한 공모주가 이제 4x4 이게 따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있었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28일 날 이제 상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29일 날에는 이제 주가가 물량 나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첫째 날은 따상을 했습니다. 따상을 했는데, 요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네, 5월 달에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 이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4x4가 이제 그 따상 종목이고요. 올해 따상에 성공한 종목들은 이제 1월 24일 날 K옥션이 따상을 성공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유일 로보틱스가 있었는데, 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차트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x4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K옥션,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얘네들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식을 사게 되면 다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도 이제 보유해서 물량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공모주를 받는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네, 공모주를 받고 나서 이제 물량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포지션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5월 달에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5월 달 IPO 기업은 이제 대명에너지, 네, 이게 이제 3일, 4일, 이번 주에 이제 뭐랄까요, 공모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3일, 4일, 그 다음에 SK쉴더스, 가온칩스, 비플라이 소프트,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청담글로벌 등등등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는 애들은 이제 대명에너지, 그리고 SK쉴더스, 원스토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네, IPO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이 쏠린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공모 규모가 1조 5천억,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리고 원스토어는 2,700억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모두 다, 네, 공모가가 고평가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흥행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대명에너지 역시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2월 달에 추진했었죠. 근데 수요 예측이 안 좋아가지고 네,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번에 다시 또 진행하는 모습이라서 과연 이게 수요가 많이 좋아졌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에너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들고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과연 잘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이 이 세 기업 정도가 이제 가장 큰 네, 관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뭐 다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분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들 이제 그 일반 청약이 들어갈 때는 일단 뭐 매수하셔도 청약 공모주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매수를 하고 나서 일단은 물량이 나오면 그죠? 시장이 딱 상장이 되고 나서 물량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파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순간에 쭉 밀려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물리면은 이거는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10개 중에 한 2억 개 정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그 10개 중에 2억 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규 종목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를 받아서 단기적 수익에 도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해달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회에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모주 따상 이런 거 노리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종목을 차라리 밑에서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훨씬 더 좋은 이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공모주 같은 경우는 뭐 물량 많이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뭐 용돈벌이, 점심 식사, 뭐 이렇게 점심값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공모주 청약을 해서 청약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빅스텝에 걱정되고 있는 이번 주 나 떨고 있니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월요일날 한 대 얻어맞고 시작할 것 같죠. 네, 오늘 한 대 맞고 시작하면 그 얻어 터지는 그 강도가 얼마만큼 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무료방송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방송에 오셔가지고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장주의 몰락 시그널, 뭐 네이버, 카카오 저쪽 넘어가면 코스닥 넘어가면 게임주들, 뭐 배터리 소재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만 조정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또 하방으로 살짝만 내려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버텨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에 따상기업이 나올까? 네, 공모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상장 이후에는 절대 사지 말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청약을 받고 나서 시장에 상장을 딱 했을 때 올라갈 땐 냅두는데 물량이 터지면 당장 팔아야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없게 물리면 아주 그냥 작살나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끈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옳든 그르든 조금 늦게 거래하는 건 보험에 든 것과도 같습니다. 시장은 틀리지 않거든요.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틀릴 뿐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장은 무조건 옳습니다. 시장이 1 더하기 1은 5다. 그러면 그 5가 답인 거예요. 근데 야, 시장이 1 더하기 1은 5라고 해서 야, 저 시장 더 멍청한 새끼 틀렸네.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럼 내가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것을 확인시켜 줄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뭐 고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잡아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바닥입니다. 뭐 고점입니다. 이 얘기해 주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전부 다 우리의 손해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오전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오른다면 정말 특이한 상황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요. 지난 주말에 올려놓은 거 조금 까먹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대응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권사에서는 하방 압력이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조금 하방 압력이 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변동성이 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일단 해놓고 그렇게 안 나오면 다행인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조금 경계하면서 오늘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죠? 네, 성투사와 함께 좋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